당신은 이제 늙었어. 내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건넨 한마디였다. 63세 김순자 할머니에게 날아온 이혼 통지서. 이유는 단 하나. 늙어서 쓸모없다. 쓸모없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막 시작이에요. 35년 전 한 통의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재벌 회장의 전 재산이 날아가기 시작했고 35년간 숨겨왔던 살인교사 방화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늙었다고 버려진 할머니의 35년 만에 완벽한 복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2023년 11월의 어느 날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는 늦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어딘가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오후였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과는 달리 아파트 32층에 위치한 한 집 안에서는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63이 된 순자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35해를 함께 살아온 남편 박재훈. 지금은 누구나 아는 W건설의 회장이지만 순자가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청계천 근처 작은 철물점 아들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죠. 부인, 신뢰가 많았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순자의 회상을 깨뜨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검은 정장을 빼입은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얇은 입술, 그리고 손에 들린 서류 봉투. 한눈에 봐도 변호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저는 법무법인 세종의 최진호 변호사입니다. 박재훈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일이었으니까요. 최근 몇 년간 남편의 태도가 변해온 것을 순자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늦은 귀가, 차가운 눈빛,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대화. 모든 것이 이 순간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부인, 이건 이혼 합의서입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 봉투에서 꺼낸 종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들. 순자는 천천히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만은 담담하게 유지했죠.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회장님께서는 충분한 위자료를 준비하셨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생활비 명목의 일시금 3억 원. 부인의 노후를 위해 충분히 배려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자는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법률 용어들 사이로 남편의 의중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죠. 최대한 빨리, 최대한 조용하게 정리하고 싶다는 속내가 말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순자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더 이상 부인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부인께서 회장님의 현재 사회적 위치에 걸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죠. 35해의 세월이 고작 이런 한 문장으로 정리되다니.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며칠 전 밤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재훈이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을 때 순자는 따뜻한 물을 데워
그의 발을 씻겨주려 했었죠. 35해 동안 해왔던 것처럼. 하지만 재우는 순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내뱉었죠. 당신은 이제 늙었어. 내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나는 이제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순자의 가슴을 찔렀는지 재우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재훈에게 순자는 그저 버려야 할 짐에 불과했으니까요. 최 변호사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서명해 주시죠. 회장님께서는 최대한 빠른 처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순자는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쥔 펜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멈칫하던 순자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결정하기가 어렵겠네요. 최 변호사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부인 회장님께서는 이미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싸워봤자 결과는 같을 겁니다. 이 조건이 최선입니다. 제가 싸운다고 했나요? 순자의 목소리에 묘한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그냥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35해를 함께한 결혼인데 하루아침에 결정하기는 어렵잖아요. 최 변호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 쉽게 끝날 줄 알았던 일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결정을 미루신다면 회장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순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가고 있었죠. 이 아파트를 처음 샀을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2005년 재훈의 사업이 한창 성장할 때였죠. 순자는 기뻐하는 재훈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었습니다. 드디어 고생이 끝나는구나. 이제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재훈의 성공은 순자에게 행복이 아닌 외로움을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성공할수록 재훈은 집에 늦게 들어왔고 순자를 바라보는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버림받는 날이 온 것입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오래된 상자 하나가 있었죠.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상자를 순자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35해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한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이프 표면에는 1990년 12월 15일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빼곡히 적힌 글씨들. 순자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5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았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억울함, 그리고 무엇보다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순자는 카세트 테이프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야. 이제 나도 내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5해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이죠. 1988년의 봄날 청계천 근처 철물점 앞에서 처음 만났던 재훈의 모습, 반짝이는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리고 그가 했던 약속들. 순자 씨, 저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요.
그 약속을 믿었기에 순자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명문가의 청혼도, 안정된 직장도, 부모님의 반대도 뿌리치고 재혼의 손을 잡았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순자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실수라고 단정 짓기에는 너무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 아들 진우를 얻었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동생의 사고, 그리고 35해 동안 순자가 홀로 짊어져 온 진실들. 순자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90년 12월 15일자 페이지를 찾아 읽기 시작했죠. 오늘 밤 나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의 공장 화재가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민수의 교통사고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재훈이 내게 한 모든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이 진실을 아직 말할 수 없다.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이 아이만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 순자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카세트 테이프를 바라보았죠. 그 작은 테이프 안에 담긴 목소리들. 재훈의 고백, 혜진의 속삭임, 그리고 순자의 가족을 파멸시킨 음모의 증거들. 35해 동안 순자가 지켜온 이 비밀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때가 된 것일까요?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더 이상 희생양이 되지 않기로. 재훈이 먼저 이별을 선언한 이상 순자도 이제 자신의 진실을 말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원한 대로 해줄게. 하지만 내 방식으로.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죠.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일들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35해 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내해 온 순자였으니까요.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주름진 얼굴, 흰머리, 그리고 세월의 무게를 담은 눈빛.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생명력이 살아있었습니다. 63의 나이에도 꺾이지 않은 의지가 빛나고 있었죠. 쓸모없다고? 늙었다고? 아니야.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순자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한 번호를 찾았죠.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이경희의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순자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희야, 나야. 순자. 전화기 너머로 경희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야? 웬일이야, 이 아침부터? 경희야, 할 말이 있어. 오늘 만날 수 있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희는 순자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진지하게 물었죠.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5해 동안 숨겨온 비밀이 있어. 이제 그 비밀을 세상에 알릴 때가 된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경희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진지한 목소리가 돌아왔죠. 알았어. 오늘 오후 2시 우리 사무실로 와. 자세한 이야기 들려줘.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울의 빌딩 숲을 비추고 있었죠. 그 빛은 마치 순자의 앞길을 밝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시작해볼까? 순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상자를 가방에 넣었죠. 그 안에 담긴 35회의 진실을 이제 세상에 알릴 준비를 하면서 63의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싸움. 그것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 속에 갇혀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순자는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1988년 봄, 서울의 거리는 올림픽을 앞둔 들뜬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청계천 근처의 작은 골목에는 철물점, 공구상, 그리고 양장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죠. 25살의 김순자는 명동의 작은 양장점에서 재봉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재주가 좋았던 순자는 이미 가게에서 인정받는 실력자였죠. 순자 씨, 윤 사장님 따님이 또 오셨어요. 선배 재봉사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장점 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는 윤혜진이었습니다. 대기업 윤성그룹 회장의 막내딸로 당시 22살이었죠. 혜진은 순자가 만든 옷을 유독 좋아해서 자주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예쁜 옷 만들어줄 거죠? 혜진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물론이죠. 어떤 디자인으로 해드릴까요? 그날 이후로 혜진과 순자는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었지만 혜진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죠. 아니, 어쩌면 혜진에게 순자는 자신과 다른 세계에서 온 신선한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순자 씨, 우리 오빠 좀 만나보지 않을래요? 어느 날 혜진이 갑자기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죠. 오빠요? 윤성그룹 상무님 말씀이세요? 응, 상철 오빠. 서울대 나오고 지금 삼성물산 다니다가 우리 회사로 왔어. 얼굴도 잘생겼고 성격도 좋아. 순자 씨한테 딱이야.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과 윤상철은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순자 씨 같은 사람이 오빠한테 딱 어울려. 하지만 운명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순자는 청계천 근처 철물점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한 봄비. 우산이 없었던 순자는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죠. 그곳에는 이미 한 청년이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갑자기 오네요. 청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청년을 바라보았죠. 28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유난히 반짝였죠. 저기 우산 같이 쓰실래요? 제가 가게 안에 우산이 있어서요. 청년은 뒤돌아 철물점 안으로 들어갔다가 낡은 우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박재훈이라고 합니다. 이 철물점이 우리 아버지 가게예요.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순자예요. 명동 양장점에서 일해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었습니다. 재훈은 그날 이후로 자주 양장점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 이어졌고 어느새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재훈은 가난했지만 꿈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사업을 일으켜 성공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죠. 순자는 그런 재훈의 눈빛에 끌렸습니다. 번쩍번쩍한 것은 없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순자 씨, 저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요. 재훈의 고백은 솔직하고 뜨거웠습니다. 순자의 마음은 흔들렸죠. 윤혜진이 소개해준 윤상철은 분명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이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임원, 그리고 재벌가의 아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재훈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순자 씨,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1988년 가을, 재훈의 프로포즈에 순자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지만 순자의 결심은 확고했죠. 아버지,
저는 재훈 씨와 결혼할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고생도 감수할 수 있어요. 순자의 아버지 김영태는 청계천 근처에서 작은 섬유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딸의 행복을 바랐던 아버지는 결국 결혼을 허락했죠. 순자야, 네가 행복하다면 아버지도 기쁘다. 하지만 기억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을 잃지 마라. 그 말이 아버지가 순자에게 해준 마지막 진심 어린 충고였다는 것을 당시의 순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청계천 근처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과 친지들만 모인 조촐한 시기였죠. 하지만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재훈의 손을 잡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순자 씨, 아니, 이제부터는 여보라고 불러야겠네요. 저와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반드시 행복하게 해줄게요. 재훈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믿었죠. 아무런 의심 없이. 결혼 후 재훈은 철물점 일을 도우면서 틈틈이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설 자재 유통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순자는 양장점 일을 계속하면서 살림을 꾸렸습니다. 좁은 전셋집이었지만 둘이 함께라면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2년 차인 1990년 재훈의 사업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투자한 돈은 날아가고 빚만 늘어갔죠. 재훈은 점점 술에 취해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었네요. 밥 차려놓았어요. 필요 없어. 피곤해. 재훈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다정함은 사라지고 짜증과 불만이 그 자리를 차지했죠. 순자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남편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순자는 우연히 재훈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나 정말 순자랑 결혼 안 했어야 했나 봐. 순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라면 윤혜진을 말하는 것이 분명했죠. 순자를 재봉사로 알고 있던 그 재벌가 딸. 너랑 결혼했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재훈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한탄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문 뒤에 숨어 그 통화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죠. 그날 밤 순자는 몰래 녹음기를 샀습니다. 값싼 소형 녹음기였지만 순자에게는 마지막 보험 같은 것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기록해두자. 순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자신도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1990년 12월 순자는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유일한 위안이었죠. 하지만 운명은 순자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2월 15일 밤 재훈은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윤혜진이 함께였죠. 순자는 이미 잠자리에 든 척하고 있었지만 거실에서 들리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틈으로 거실을 엿보니 재훈과 혜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의 손이 재훈의 손을 잡고 있었죠. 순자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재훈아, 우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한테 이혼하자고 해. 내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 우리 집에서 당신 사업 밀어줄 수 있어. 순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죠. 혜진아, 하지만 순자는 지금 임신 중이야. 그게 뭐 어때? 돈 주고 해결하면 되잖아. 재훈아, 당신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지금 선택해야 해.
순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돈으로 해결하라니. 그 순간 순자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재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순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죠. 사실 내가 고백할 게 있어. 재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양심의 가책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순자 아버지 공장 화재 사건 그거 내가 혜진이 오빠한테 부탁해서 일부러 낸 거야. 순자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3년 전 아버지의 섬유 공장에 난 원인 불명의 화재. 그 화재로 공장은 전소되었고 아버지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1년 뒤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돌아가셨죠. 순자 집이 망해야 순자가 나한테 더 의지할 것 같아서 그래야 순자가 나를 떠나지 않을 것 같았어. 재훈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속 녹음기의 녹음 버튼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대화는 녹음되고 있었죠. 그리고 순자 동생 교통사고도 사실 그것도 조작이었어. 순자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남동생 민수. 겨우 21살 대학생이었던 민수는 밤늦게 집에 오다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동생이 우리 관계를 눈치채고 있었거든. 혜진이 오빠가 브레이크를 건드렸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생을 한꺼번에 잃었던 그 고통. 그것이 모두 지금 옆방에서 술에 취해 떠들고 있는 남자 때문이었다니. 순자는 조용히 녹음기를 끄고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죠. 1990년 12월의 추운 밤, 순자는 친정어머니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죠.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순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 민수의 교통사고가 살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자신의 남편이 있었다는 것. 이 모든 진실을 임신 중인 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구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야. 순자. 문이 열리고 어머니 박경숙이 나타났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순자야,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배 나온 몸으로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순자는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임신 중인데. 재훈이가 왜? 혹시 밖에 여자가 있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말해서는 안 되었죠. 어머니는 이미 남편과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에 그 죽음들의 진짜 원인까지 알게 된다면 어머니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잠깐 생각 좀 할게요. 여기서 며칠만 있어도 될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딸을 안방으로 데려가 이불을 덮어주었죠. 순자야,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특히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순자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죠. 이혼을 하면 아이는 아버지 없이 자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도 그 남자 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새벽녘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아니, 아이가 클 때까지 참자.
이 비밀은 나만 알고 있으면 돼. 언젠가 이 녹음이 필요할 날이 올지도 몰라. 그때까지 기다리자.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재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순자, 어젯밤 어디 갔었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없더라. 재훈의 목소리는 평범했습니다. 어젯밤의 충격적인 고백은 마치 꿈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술기운의 한 말이었으니 재훈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에 잠깐 다녀왔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훈은 고개만 끄덕이고 출근했죠. 그날부터 순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인 아내였지만 속으로는 매일 밤 녹음기를 확인하고 일기를 썼습니다. 언젠가 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1991년 4월 순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박진우라고 이름 지었죠. 아이를 안아들었을 때 순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재우는 아들이 태어나자 한동안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술과 사업 실패의 늪으로 빠져들었죠. 순자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양장점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재훈의 운명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재훈이 화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순자야, 큰 계약 땄어. 윤 회장님 회사에서 하도급을 맡기로 했대. 윤 회장이라면 윤성그룹의 윤 회장을 말하는 것이었죠. 혜진의 아버지. 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여보, 축하해요. 정말 잘 됐네요. 순자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계약의 배후에 혜진이 있다는 것을, 재훈의 성공이 결코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과연 몇 달 뒤 혜진은 재훈의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모른 척했죠. 드러내봤자 바뀔 것은 없었으니까요. 대신 순자는 조용히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1995년 재훈의 회사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할 때 순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보, 친정집 파는 거 동의해 줄 수 있어요? 순자의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친정집이 순자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시세로 약 3억 원 정도 되는 집이었죠. 그 돈으로 뭘 하려고? 당신 사업 자본금으로 쓰면 어떨까요? 지금 회사가 커지려면 자본이 더 필요하잖아요. 재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줄 거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대신 회사 지분 일부를 제 이름으로 해주세요.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 분산해 두는 게 좋잖아요. 재훈은 아무 의심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순자는 재훈의 회사 지분 15%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죠. 당시 재훈은 그것이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0년 재훈의 회사는 W건설로 이름을 바꾸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2008년 W건설은 재건축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뒀고 재훈은 업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죠. 그 과정에서 순자는 조용히 뒷바라지했습니다. 임원들 접대, 가족 모임, 사회봉사, 완벽한 회장 부인 역할을 수행했죠. 아무도 순자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동생 민수의 죽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 순자는 매년 아버지와 민수의 기일이 되면 홀로 성묘를 갔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2015년부터 재훈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죠. 순자, 당신 좀 더 세련되게 옷 입을 수 없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순자, 오늘 모임은 안 가도 돼. 내가 혼자 갈게. 순자, 당신은 이제 좀 나이가 들었어.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남편의 일시적인 변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말들이 점점 잦아지면서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재훈이 자신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2020년 코로나 시기, 재훈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지내는 게 편해. 여기는 답답하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순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35해 동안 간직해온 비밀이 점점 무게를 더해가는 것을 느끼면서, 그리고 마침내 2023년 이혼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순자는 오래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일기장, 그리고 은행 계좌 기록들. 35해 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들이 거기에 있었죠. 내가 친정어머니 집 팔아서 마련한 3억. 그 돈으로 당신 사업 시작했지. 내가 몰래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 5천만 원. 당신이 부도날 뻔했을 때 보탠 돈. 내 이름으로 된 W건설 초기 지분 15%. 당신이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했던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1990년 12월 15일 녹음 파일. 살인교사, 방화교사의 증거. 순자는 카세트 테이프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두었습니다. 여러 개의 백업도 만들어 놓았죠. 35해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 온 것입니다. 순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재훈 씨,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야. 이제 나도 내 방식대로 끝내줄게.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순자의 결심은 더욱 굳어져 갔죠. 35해 동안 참아온 분노, 억울함, 그리고 슬픔. 이제 그 모든 감정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온 것입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들어 이경의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희야, 나야. 내일 만나기로 했잖아. 그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 뭔데? 살인교사와 방화교사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희의 목소리가 신중해졌죠. 살인교사는 공소시효가 없어. 2015년에 법이 바뀌었거든. 방화치사도 마찬가지야. 순자야, 대체 무슨 일이야?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다 말해줄게. 35해 동안 숨겨온 이야기를. 전화를 끊은 순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죠. 아버지, 민수야. 이제 곧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순자가 변호사 이경희를 만난 것은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강남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 경희의 개인 상담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죠. 경희는 순자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순자가 양장점에서 일하며 야간 대학을 다닐 때 알게 된 친구로 그 후로 40년 가까이 우정을 이어온 사이였죠. 순자야,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여. 무슨 일이야? 경희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순자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경희야, 이거 좀 봐줄래? 경희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 누렇게 바랜 일기장, 그리고 다발로 묶인 서류들. 경희는 천천히 그것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죠. 이게 뭐야? 35해 동안 내가 모은 증거들이야. 순자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12월 15일 밤에 있었던 일, 재훈의 충격적인 고백, 그리고
그날 이후 35해 동안 순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경희는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을 들을 때는 입을 손으로 막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죠. 순자야, 이게 진짜야? 35해 동안 이걸 가지고 있었어? 응. 언젠가 쓸 날이 올 줄 알았어. 근데 왜 진작 쓰지 않았어? 이혼할 때 유리하게 쓸 수 있었잖아.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있었으니까. 아빠가 범죄자가 되면 진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리고 난 복수보다는 가족이 우선이었어. 경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5해 동안 이런 비밀을 안고 살아온 친구가 안쓰러웠죠. 그럼 지금은? 왜 지금 이걸 꺼낸 거야? 순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담담하던 표정에 결연함이 서렸죠. 지금은 재훈이가 먼저 가족을 버렸잖아. 이제 내가 지켜줄 이유가 없어. 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냉정함을 되찾으며 말했죠. 알았어. 내가 처리해 줄게. 근데 순자야, 각오해야 해. 이거 터지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거야. 알아.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살 수는 없어. 경희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인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꼼꼼히 살펴봤죠. 순자야, 이 녹음 파일. 음질이 좋지 않아서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감정이 필요해. 그리고 이 지분 서류, 명의 신탁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알아. 하지만 난 증거가 더 있어. 순자는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재훈이 혜진과 주고받은 편지들, 윤상철의 비서가 몰래 보내준 내부 문서들, 그리고 당시 화재 조사관이 의혹을 제기했던 보고서 사본.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했어? 35해 동안 조금씩 모은 거야. 재훈 몰래. 경희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순자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이 정도면 충분히 사건을 만들 수 있어. 그날 이후 순자와 경희는 매일 만나 전략을 세웠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사실을 공개할 것인지, 누구를 먼저 고소할 것인지,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했죠. 한편 재훈은 순자의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여자와의 미래를 꿈꾸며 들떠 있었죠. 회장님, 김순자 씨 측에서 아직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비서의 보고에 재훈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차피 선택권이 없어. 조금 더 압박하면 될 거야. 재훈은 순자를 너무 만만하게 봤습니다. 35해 동안 순종적이고 조용했던 아내가 어떤 일을 벌일 수 있을지 상상도 하지 못했죠. 2023년 12월 재훈은 재혼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30대 중반의 방송인 출신 사업가 한지영. 순자보다 30살이나 어린 여자였죠.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들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33살이 된 진우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어머니에 대한 애정은 여전했죠. 위자료 충분히 줄 거야. 내 엄마 혼자 살기엔 충분해. 하지만 진우야, 아빠도 이제 인생을 살아야지. 내 엄마는 더 이상 내 파트너가 아니야. 진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결정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순자는 경희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준비 다 됐어. 내일 기자회견을 열 수 있어. 고마워, 경희야. 정말 고마워. 순자는 경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5해 동안 홀로 짊어져 온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순자는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죠. 근데 순자야, 진우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터지면 진우도 힘들어질 텐데.
순자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아들 생각에 마음이 아팠죠. 진우한테는 내가 직접 말할 거야. 기자회견 전에 아들이 뉴스로 먼저 알게 하고 싶지 않아. 그날 저녁 순자는 진우를 불러 둘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마주 앉은 모자. 진우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죠.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심상치 않은데.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충격받을 수도 있는 이야기야. 진우의 표정이 긴장되었습니다. 뭔데요? 설마 아버지 이혼 이야기예요?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순자는 천천히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죽음, 삼촌 민수의 죽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 진우는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죠.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응. 35해 동안 숨겨온 진실이야. 진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던 아버지가 살인과 방화의 배우라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거짓말을 할 리 없었죠.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힘들까 봐. 아버지가 범죄자라는 걸 알고 자라면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서 참았어.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먼저 가족을 버렸잖니.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야, 엄마는 괜찮아. 네가 건강하게 자라줬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해. 외할아버지와 삼촌을 위해서.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편이에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그 말에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35해 동안 참아온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2023년 12월 15일 공교롭게도 33년 전 그 충격적인 밤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순자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단상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블유건설 박재훈 회장의 아내 김순자입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들이 순자 앞에 내밀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35해 동안 숨겨온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 남편 박재훈은 35년 전 저의 아버지를 죽게 만들고 제 동생을 살해한 범죄의 배우입니다. 회견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죠. 김순자 씨, 그게 사실입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왜 35년이나 숨기셨습니까? 순자는 손을 들어 기자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죠.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0년 12월 15일 제 남편이 술에 취해 고백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모든 서류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자는 녹음 파일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재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순자 아버지 공장 화재 사건 그거 내가 혜진이 오빠한테 부탁해서 일부러 낸 거야. 순자 동생 교통사고도 사실 그것도 조작이었어. 혜진이 오빠가 브레이크를 건드렸어. 회견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자들조차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순자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이 비밀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가 범죄자라는 걸 알고 자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제 남편은 저를 늙어서 쓸모없다며 버렸습니다. 제가 숨겨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죠. 저를 버린 것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와 동생의 죽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중앙지검의 박재훈, 윤상철, 윤혜진을 살인교사 및 방화교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상철이면 윤성그룹 부회장 아닙니까? 윤혜진은 윤성그룹 이사 맞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35년 전부터 제 남편과 공모해 왔습니다. 제 남편의 성공 뒤에는 이런 범죄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재훈은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새 약혼녀 한지영과 식사 중이었습니다. 분위기 좋은 테이블에서 와인을 마시며 재혼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회장님, 전 부인분은 이혼에 동의하셨어요? 곧 할 거야. 어차피 선택권이 없으니까. 재훈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 김상우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회장님 부인께서 아니, 김순자 씨께서 방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35년 전 화재와 교통사고 건이요. 재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 벽면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W건설 박재훈 회장의 35년 전 충격적인 범죄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박 회장의 부인 김순자 씨가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재훈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죠. 이럴 수가. 한지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35년 전 그날 밤 술에 취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순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을 녹음했다는 것을 재훈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비서실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30% 하락. 검찰에서 연락 왔습니다. 내일 소환될 것 같습니다. 협력사들이 계약 취소를 통보해 오고 있습니다. 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 당신 지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순자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미친 건 당신이에요. 35년 동안 거짓말하며 산 사람이. 우리 아들 생각은 안 해? 진우가 얼마나 힘들겠어. 진우는 제가 챙길 거예요. 당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W건설 초기 지분 15%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거 기억하세요? 당신이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걸 단 한 번도 당신 명의로 돌리지 않았어요. 재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35년 동안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진 증거들을 보면 그건 제 정당한 지분이에요. 제가 친정집 팔아서 드린 초기 자본금 3억 원에 대한 대가니까요. 그리고 회장님, 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범죄 수익은 환수된다는 거 아시죠? 당신 전 재산이 범죄로 만들어진 거라면.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훈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죠. 윤혜진과 윤상철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상철은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급히 귀국 비행기를 탔죠.
어떻게 이런 일이 35년이나 된 일인데. 윤혜진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다는 것, 그것도 모든 범죄를 인정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재훈 씨가 그런 말을 했다고? 술 취해서? 미친 거 아니야?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뉴스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인터넷에서는 관련 기사들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죠. W건설 회장, 35년 전 살인교사 혐의. 재벌가 연로? 윤성그룹 부회장도 피의자로. 충격 고백, 아내가 35년간 숨겨온 비밀.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훈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죠.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든 가운데 재훈은 고개를 숙이고 검찰청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재훈 회장,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 없습니까? 재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35년 전에 했던 말들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윤상철과 윤혜진도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윤성그룹 주가도 폭락했고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졌죠. 한편 순자는 집에서 조용히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5년 동안 짊어져 온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물론 앞으로의 일들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 언론의 관심, 그리고 사회의 시선.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죠.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2024년 1월, 서울은 유례없는 한파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W건설 본사 건물 앞은 추위에도 불구하고 취재진으로 북적였죠.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W건설 관계자 여러분, 검찰 압수수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회계장부, 계약서, 이메일 기록 등 모든 것이 압수 대상이었죠. 재훈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녹음 파일의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피의자 박재훈, 녹음 파일에 담긴 목소리가 본인의 것임을 인정합니까? 1990년 12월 15일 김영태 씨의 공장 화재를 지시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취조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검사는 다음 질문을 이어갔죠. 김민수 씨의 교통사고도 지시했습니까? 그것도 인정합니다. 재훈은 마침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35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들, 윤상철과 윤혜진의 역할,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떻게 증거를 은폐해 왔는지. 윤상철도 별도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부인했죠. 저는 박재훈 씨의 말에 동의한 적 없습니다. 그가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35년 전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들,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형사의 증언, 그리고 윤상철의 비서가 양심의 가책에 제공한 내부 문서들. 윤상철 씨, 이 문서에 따르면 당신이 직접 화재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여전히 부인하시겠습니까? 윤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죠. 윤혜진은 또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렸기 때문이죠.
그게 뭐 어때? 돈 주고 해결하면 되잖아. 재훈아, 당신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변호사들이 동원되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결국 윤혜진도 공범으로 기소되었죠. 한편 순자는 조용히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취재 요청이 쏟아졌지만 대부분 거절했죠. 대신 경혜 변호사를 통해 필요한 정보만 전달했습니다. 순자야, 검찰에서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연락 왔어. 알았어. 언제든 갈 준비가 되어 있어. 순자는 담담했습니다. 35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니까요. 진우는 아버지 회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W건설의 후계자로 남아있을 수 없었죠. 어머니,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그래, 내 결정이니까 존중할게. 대신 작은 건축사무소를 차리려고 해요.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집을 만들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돈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건물을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응원할게. 2024년 3월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는 수백 명의 방청객과 취재진이 몰렸죠. 재훈, 윤상철, 윤혜진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증인은 피고인 박재훈과 어떤 관계입니까? 남편입니다. 1988년에 결혼해서 3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1990년 12월 15일 밤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목격한 것, 녹음한 내용, 그리고 35년 동안 왜 침묵했는지. 저는 아들을 위해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범죄자라는 것을 알고 자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남편은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를 버렸습니다. 법정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의 증언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35년의 무게가 느껴졌죠. 재훈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께서는 35년 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피고인의 재산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셨죠.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호화로운 생활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침묵한 것은 제 선택이었지만 그 침묵으로 인해 제 남편이 범죄자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검찰 측 증인들이 줄줄이 증언대에 섰죠. 35년 전 화재 현장을 조사했던 소방관, 교통사고를 수사했던 형사, 그리고 윤상철의 전 비서. 저는 당시 윤상철 부회장의 지시로 화재 전문가를 섭외했습니다. 공장에 불을 지르라는 지시였습니다. 전 비서의 증언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윤상철은 고개를 떨구었죠. 모든 증거와 증언이 끝난 후 재판장이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피고인 박재훈, 최후 진술하십시오. 재훈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몇 달 사이에 급격히 초췌해진 모습이었죠. 저는 제가 저지른 죄를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35년 전 저는 성공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김영태 씨와 김민수 씨의 죽음은 제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재훈은 방청석의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 왜 35년을 기다렸소? 진작 말했으면 우리 모두 덜 고통스러웠을 텐데. 순자는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재판장이 허락하자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35년을 기다린 이유요?
당신이 변하기를 기다렸어요. 당신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진심으로 반성하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오만해졌고 저를 쓸모없다고 버렸죠.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당신 곁에서 완벽한 아내이려고 노력했어요. 당신의 성공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죠. 친정 재산, 제 시간, 제 청춘.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와 동생의 억울한 죽음조차 덮어주었어요. 아들을 위해서. 법정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계속했죠.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제가 늙자 저를 버렸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돼요. 제 아버지와 동생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때 방청석 뒤쪽에서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진우였죠. 아버지. 재훈은 놀라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야. 저는 어머니 편이에요. 아버지가 하신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진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니까 법대로 벌 받고 그 후에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더 이상 W건설 후계자가 아니라 그냥 박진우로 살겠습니다. 법정의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2024년 6월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는 선풍기 소리만이 웅웅거리고 있었죠. 오늘은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진우가 함께했죠. 경희 변호사도 그 옆에 앉아 순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재훈, 윤상철, 윤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죠. 특히 재훈은 몇 달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법정 안에 모든 사람이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죠. 지금부터 피고인 박재훈, 윤상철, 윤혜진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재판장은 두꺼운 판결문을 펼쳤죠. 피고인 박재훈에 대하여. 재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박재훈은 1990년 김영태 씨의 공장에 방화를 지시하고 김민수 씨의 교통사고를 조작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결과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합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5년 만에 드디어 진실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피고인 박재훈은 피해자들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아내인 김순자 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동생을 잃은 후에도 3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피고인은 그 희생에 보답하기는커녕 아내를 늙어서 쓸모없다며 버리려 했습니다. 이는 인간적 양심의 완전한 결여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 박재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깊이 숙였죠. 다음으로 피고인 윤상철에 대하여. 윤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피고인 윤상철은 방화와 교통사고 조작의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직접 전문가를 고용하고 범행을 실행했음을 인정합니다. 피고인 윤상철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윤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변호사에게 무언가 속삭였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죠. 마지막으로 피고인 윤혜진에 대하여. 윤혜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윤혜진은
범행 모의에 참여하고 범죄 은폐에 협력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피고인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 윤혜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윤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판장은 계속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범죄 수익 환수 명령을 내립니다. W건설의 설립과 성장 과정에서 범죄가 개입되었으므로 관련 자산에 대한 조사를 명합니다. 그리고 김순자 씨가 보유한 W건설 지분 15%는 초기 투자금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어 환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5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밖으로 뛰어나갔고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죠.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순자는 피고인석의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훈도 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5년의 세월이 그 짧은 눈빛 교환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법정을 나섰죠. 더 이상 그에게 해줄 말은 없었습니다. 법원 밖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35년 만의 승소입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순자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죠. 저는 오늘 승소한 것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와 동생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순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우와 함께 차에 올라 법원을 떠났죠. 차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죠. 35년 전 이 거리를 걸으며 재훈의 손을 잡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죠.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우의 질문에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재단을 만들려고 해. 민수 순자 재단. 내 삼촌 이름을 넣어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는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그리고 작은 카페도 열까 해. 청계천 근처에. 그 근처가 좋아. 다 시작된 곳이니까.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그늘도 아닌 그냥 김순자로.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35년 동안 그 모든 것을 참으시면서도 무너지지 않으셨잖아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때문이었어. 네가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고마워, 진우야. 차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차에서 내려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맑은 여름 하늘에 흰 구름이 두둥실 떠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이제 편히 쉬세요. 진실이 밝혀졌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대답하는 것처럼. 2025년 봄, 청계천 근처의 한 골목에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 카페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죠.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카운터에 서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64살이 된 순자의 얼굴에는 지난 1년간의 풍파가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했죠.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진우의 목소리에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경희 변호사가 서 있었죠. 경희야, 왔구나. 어서 와. 순자야, 카페 분위기 정말 좋다. 내 취향이 그대로 느껴져. 경희는 테이블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순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섬유공장 사진, 어린 시절의 민수 사진, 그리고 가족 사진들. 커피 한 잔 줄게. 오늘 로스팅한 원두야. 순자가 직접 내린 커피를 경희 앞에 놓았습니다. 고마워. 그나저나 재단 일은 잘 되어가? 순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되고 있어. 지난달에 첫 번째 지원금을 전달했어.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그 사람들 눈물을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하길 잘했구나 싶더라. 민수 순자 재단은 순자가 받은 자산 적립금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범죄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지원하고 노인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리고 청소년 법률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했어. 어린 친구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경희는 감동한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야, 너 정말 대단해. 그 모든 일을 겪고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다니. 내가 쓰러지면 아버지와 민수한테 부끄럽잖아. 그리고 아직 할 일이 많아.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청계천의 물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35년 전 이 근처에서 재훈을 만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참, 재훈 씨 면회 갔었다며? 경희의 질문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몇 달 전에 한 번 갔었어. 어땠어?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많이 변했더라. 예전의 오만함은 없어지고 그냥 늙은 남자였어. 미안하다고 하더라. 진심으로. 용서했어?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못해. 아버지와 민수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미워하는데 에너지 쓰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 경희는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말이 맞아. 이제 내 인생을 살아.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젊은 여자와 어린아이가 따라 들어왔죠. 어머니, 지은이하고 민준이 데리고 왔어요. 진우의 아내 지은과 5살 된 손자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순자를 보자마자 달려왔죠. 할머니. 순자는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어린아이의 따스한 체온이 전해졌죠. 우리 민준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할머니 커피 맛있어요. 커피는 아직 못 마셔. 대신 할머니가 만든 쿠키 줄까? 순자는 손자에게 쿠키를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작은 카페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것이 순자가 꿈꾸던 행복이었죠. 진우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 건축사무소도 잘 되고 있어요. 다음 달에 첫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돼요. 작은 마을의 공동주택이에요. 어르신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위한 건물을 만든다고 했었지? 잘하고 있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보여주셨잖아요. 힘든 일을 겪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지은도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존경해요. 저도 어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한 게 아니야. 그냥 버틴 거지.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날이 밝더라. 그러니까 너도 힘들 때 포기하지 마. 카페에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공간을 채웠죠. 순자는 이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35년간의 침묵과 고통을 지나
드디어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돌아가고 카페에는 순자 혼자만 남았습니다. 순자는 정리를 하다가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죠.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민수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나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심으로 버텼어. 언젠가 진실을 밝히겠다는 마음으로. 하지만 이제는 달라. 이제는 그냥 나를 위해 살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 거야. 문을 닫고 나온 순자는 청계천 옆을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35년 전 이 길을 걸으며 재훈의 손을 잡았던 순자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쓸모없다고? 아니야. 나는 이제 막 시작이야. 순자는 미소 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죠. 몇 달 후 순자는 다시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재훈을 면회하기 위해서였죠. 면회실에 재훈이 나타났습니다. 재소복을 입은 재훈은 더욱 늙어 보였습니다. 순자 또 왔구려. 네. 할 말이 있어서요.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아버지와 민수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당신도 사람이니까 반성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당신께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진심으로. 진심이라면 남은 형기 동안 진정으로 반성하세요. 그리고 나왔을 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길 바라요. 순자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훈을 바라보았죠. 안녕히 계세요.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예요. 면회실을 나온 순자는 교도소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순자는 미소 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카페로 돌아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재단 일을 하고 손자와 놀아주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64살 김순자.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그늘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35년의 고통을 지나 드디어 찾은 순자만의 행복이었습니다. 청계천의 물은 오늘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35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물처럼 순자의 인생도 계속될 것입니다.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잔잔하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고 있었죠. 아버지, 민수야. 나 행복해. 정말로.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축복하는 것처럼.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